안녕하세요. 지방직 문제를 봐요. 거기 나온 것처럼 난이도가 중하예요. 중보다 좀 낮죠.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라면 약 한 2 정도? 그래서 2 정도 해당되고, 어려운 문제는 한 2개? 그래서 18개 문제 정도는 쉬웠죠. 18개는 쉽고 한 2문제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 기출문제, 기존에서 나왔던 것이 15개 정도? 새로운 거는 한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봤던 문제, 처음 봤던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되고, 한 5문제? 그리고 이제 기존 문제가 한 15문제. 그러니까 이제 기출만 해결했다면 15개는 해결될 문제였죠. 한 5개 정도는 좀 새로운 거, 이런 게 낫죠. 근데 이 5개 중에 최신 판례, 그래서 17년, 18년 최신 판례가 한 5문제 정도 낫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안 봤던 거지만 최신 기출인데 이걸 다 우리가 커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좀 새롭다, 이거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은 한 2문제 정도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좀 공부해왔다면 거의 90점 맞았겠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1년간 꾸준히 했다면 거의 9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 국가직이 쉽게 나오면 지방직은 어렵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19년은 국가직 지방직이 다 쉬웠어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쉽게 냈어요. 그래서 17년, 18년에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했는데 19년에는 두 개 모두 아주 쉽게 출제했죠. 쉽게 출제하면 어쩐다? 커트라인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지방직도 다른 직종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과목이 이렇게 나왔다면 좀 인기 좋은 그런 데는 또 역시 390 다 넘어가겠지. 그래서 광역시 정도는 다 390이 넘어가겠죠. 395 막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한번 봐봅니다. 했던 분야도 있고 안 했던 분야도 있고.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사인의 공법행위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투기 이주대책 요구 등 방지 목적으로 주민록 전입신고 거부하는 것은 주민록 입법 취지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주민록 할 때 거주 목적만 심사하지 지방자치념 등 땅 투기 목적 이런 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거주 목적 심사에 한정되며 지방자치념은 심사되지 않는다. 맞고 2번. 의료법 시행규칙 우원 개설신고 신고필증 교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신고필증 교부 없으면 개설신고 이력이 없다. 자체한성적이든 행위요건적이든 신고필증 교부는 요건이 아니지. 받아주거나 접수하면 되는 거지 신고필증 교부가 요건이 아니에요. 틀렸죠. 2번 답. 우리 책에 똑같이 있는데. 그래서 2번 답이고 3번.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처분에 해당된다. 맞죠. 착공신고 반려와 함께 건축신고 반려 처분돼요. 4번. 식품위생법에 영업양도 지승계 수리하는 허가한 정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발생한 사업상 양도 이력에 의하여 양수인 영업 승계하는 접수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효과 발생시키는 행위다. 영업양도 지승계는 행위요건적 신고. 그래서 처분되고 법조효과가 주어집니다. 답은 2번이죠. 문제 2번. 일반 원칙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상당히 쉬운 문제. 1번. 폐기물 사업의 적정 통관만 가지고 사업부지 토지 국토연계응백이 승인해 주겠다는 견해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죠? 근데 2번. 헌재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신뢰 대상에 있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된 개인행위에 대하여 신뢰 본칙 적용된다. 헌재 위헌 결정은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했죠. 엄청 했어요. 그래서 2번 답이에요. 3번. 지자체장 주택 사업 승인하면서 관련 없는 토지 기부 체납했다면 부당계열부에 위반돼서 위법하다. 맞죠? 4번.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 위반 여부는 한편으론 침해받은 신뢰 보호가치 심의한 정도.
실내 침해 방법 등 다른 한편으로 세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된다. 그냥 뭐 상식적인 말이지 세법령 시행할 때 실내 보호 침해지 않도록 비교 역량을 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문제 3번. 행정입법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집행명령은 상위법 집행을 필요한 세칙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없다. 집행명령은 절차 형식만 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의무를 정할 수 없죠. 맞고 2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위반행위 정벌에 따른 가증권 기준은 정액이 아니라 한도액이다라고 해서 재량으로 갔었죠. 맞고 3번 집행명령 상위법 개정되거나 법령 개정 성질상 모순 조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인 이상 개정법령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 개정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유지한다. 집행명령이 폐지되면 사라지고 개정되면 뭐라 했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폐지되면 사라지고 개정되면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4번 상위법령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임했으나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구속력까지는 법규명령 효력이 인정된다. 아니죠. 시행규칙은 뭐지? 불령이죠. 불령에다 위임했다는 건 정상적으로 위임했어요. 불령으로 정상 임했는데 멋대로 고시로 등으로 법령 보충시로 갔다면 그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고시로 가야 돼요. 불령으로 가라 했는데 정상적 임을 했는데 고시 등으로 가면 그거 효력 인정될 수 없죠. 4번 답이에요. 문제 4번. 갑은 허가에 해당되는 식품위생법상에 영업허가 신청했다. 예단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가에 대해서 행정청 해줄 때 뭐라고 그랬지? 기속이라고 그랬죠. 다른 법의 요건이 필요하면 그런 요건 다 갖춰야 된다. 상대성.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 개정되면 무슨 법 따른다? 개정된 처분시법을 따른다고 했죠. 1번 갑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의 금지해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의 영리업무 금지까지 해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지 않지? 상대성 때문에 하나만 해주지 두 개를 해제해주지 않아요. 틀렸고 2번 갑이 허가 신청 후 관계법령 개정되어 허가요건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추어 그 사이 기준 변경된 것이 아닌 한 갑에게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맞죠? 개정된 법에 따라도 된다라고 했어요. 신청 후 처분 전이면. 그래서 부진정 소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진정 소급에서도 하고 허가에서도 하죠. 2번 답 3번 갑에게 허가 부여된 이후 을에게 또 다른 신규허가 행해진 경우 갑에게 특별한 이유 없더라도 을 신규허가 다툴 원고적 격 인정돼 허가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죠. 신규허가에 대해서 기준으로 하자 다툴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틀렸고 4번 갑에 대해 허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 사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뭐가 되죠? 무허가 행위죠. 무허가 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아니라 사법적 그대로 유효하죠. 적법 요건은 되지만 효력 요건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만이에요. 문제 5번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성결 문제입니다. 성결 문제 판례를 모아놨죠. 1번 민사소송이 있어 어느 처분이 당연무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되는데 당해 소송 수서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무효확인 판결할 수 있다. 민사법원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무효확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하고 민사법원은 그 무효를 판단하여 민사승소 판결을 해줄 수가 있죠. 이 말을 상당히 잘 꽈는데 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민사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에 민사 무효확인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승소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틀렸습니다.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무효확인 판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를 전제로 성결 판단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게 틀렸고 2번 가세처분하자 단지 취소할 정도에 불과한 때 가장한청 스스로 취소하거나 쟁송해야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 된다 할 수 없다. 맞죠? 공정력 때문에 일단 유효하니까 부당이득 안 됩니다. 3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구조에 한 소방시설 등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한 명령이 처분으로서 하자 있어 무효인 경우 명령에 따른 의무 위반 생기지 않으므로 행정형벌 부과할 수 없다. 이거 뭐라 했지? 무효죠. 예, 서면으로 할 걸 구두로 하게 되면
무효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프링쿨러 얘기하면서 막 했는데 소방시설. 그래서 무효인 처분 안 따랐다 해서 죄가 될 수는 없죠. 4번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게 뭐야? 불가증력이죠. 그럼 불가증력 발생했어도 이익 침해 반자 효력 다툴 수 없다는 뿐 판결에서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다. 쟁송기간 놓친 것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7번 갑니다. 부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많이 했는데 이것도 1번 도로 조명화 조명기간 본질 요소에 해당된 것이어서 부관인 조명기간 정함에 위법사에 있다면 도로 조명화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맞죠? 우유하고 요구르트 얘기하면서 도로 조명화하고 부관 우유 요구르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구르트가 본질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유 통째로 바꾸냐 그런 얘기하면서 도로 조명호가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2번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기준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법령 개정되므로 부감줄 수 없게 됐다면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 소멸하는 거 아니다. 뭐라 했지? 송유관 사건. 송유관 사건 부감줄 수 없게 됐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랬죠. 3번은 기선 선망 업어가면서 운반선 등선 부속선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거 본질 효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도 했죠. 그래서 그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운반선이나 등선을 전혀 사용을 못 하겠다면 업어가 본질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 위법하다고 했죠. 4번 공인수면 매립 준공인가 중 하면서 매립질 배당 국가교섭 처분 부담에 해당되므로 독립쟁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뭐라 했지? 일부 배제. 일부 배제라 했고 독립쟁송 안 된다고 했죠.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예요. 생각이 나지. 야릇하게 날 거예요. 그래서 답 4번이에요. 7번 갑니다. 갑은 관할행정청에 형질 변경이가 수반되는 건초가 신청했고 형질 변경 뜨면 뭐라고 그랬지? 재량이죠. 반드시 해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형질 변경 뜨거나 그린벨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대부분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줄 필요가 없죠. 형질 변경 수반은 건초가 신청했고 관할행정청은 갑에 대해 건축기간 자재 등 도로에 불법 적치할 걸 하지 말 것을 부관부처 가했다. 옳은 것은 그럼 그 부관이 부담에 해당됩니다. 부담. 그래서 해주지만 그런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부담에 가깝죠. 1번 형질 변경 허용 여부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주된 건초가 기속인 경우 갑의 건초가 기속으로 봐야 돼? 재량으로 본다고 그랬죠. 재량으로 보기 때문에 틀렸어요. 2번 이 건초가에 대해서 건축주를 을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서 요건 모두 갖춰 행해졌다 하더라도 신고수리 거부한 경우 거부 행위는 을의 권리무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소송되는 처분이다. 맞죠? 그래서 명의 변경 거부 처분되네. 길게 했지만 아주 쉬운 것이 답이 됐어요. 2번 답 3번 갑이 부관 위반하여 도로의 자재 등 불법 적치한 경우 행정청은 바로 대집행에 따라 제거할 수 있다. 부담 불이행했다 해서 바로 강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조립비리 원칙 지켜서 먼저 경고한다거나 그런 일반 원칙을 지켜야 돼요. 틀렸죠? 4번 갑이 부관 위반의 순류로 건초가 효력 소멸시키려면 법령 근거 있어야 된다? 아니죠. 재량에 부관 붙이고 그걸 사라지게 할 때 법의 근거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2번이에요. 8번 갑니다. 취소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번이 약간 생소한 판례죠. 기억번 산재보험법에 각종 보험급여 등 지급결정 변경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잡아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 변경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면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보험급여를 받다가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거지. 근데 그 자격을 취소한과 동시에 그동안 받았던 돈도 무조건 취소할 거냐?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생활능력 없거나 뭐 병이 있거나 이러면 그 받은 돈이 또 그 필수적인 돈이 돼버리니까 처분 취소한다 해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한 건 아니에요. 별개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결정 취소했다 해서 그 징수처분도 적법이 아니라 징수는 또 뺏어오는 거지.
뺏어오는 거는 별도로 판단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현 상태나 이런 걸 비교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생소했고, 니은번.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당의 무효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당의 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하고 당의 처분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 가진 행정청에 취소권 기속되는 거 아니다. 잘못 행사한 그 행정청이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잘못 행사한 행정청이 취소해야지 적법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맞고. 디귿번. 이 문제가 약간 까다로웠어요. 기억 니은번이. 이 문제 하나가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스타일. 니은번. 수익적 처분 상대방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졌다면 상대방 그 처분에 같은 사유 취소됐음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여건이 신뢰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다. 기책사유가 있으면 신뢰 보호할 필요 없죠. 기책사유 있다면 신뢰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디귿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9번 갑니다. 절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좀 흔한 문제인데 1번 공정거래의 시정조치 및 가증납부명령에 절차법 소정에 의견청취 생략사유 존재한다면 절차법 적용하여 의견청취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지. 생략사유 있다 해서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라 일반 원칙을 지켜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틀렸죠? 2번 묘지공원 하장장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여 개최한 공청회 절차법의 절차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다. 맞죠? 이것이 비영리법인 민간단체가 주로 설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차법의 적용 아닌 사례 맞습니다. 2번 답이에요. 3번 공정위생법에 유기장 영업화 취소 처분함에 2차례 발생한 청문 송에서가 반송되는 경우 청문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적법하다. 반송되었거나 불출석한다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도 절차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광업법에 근거해 처분청이 강업용 토지 수용 의한 사업 인정하면서 소유자의 권한 가진 의견 들은 경우 의견에 기속된다. 아니죠. 청문은 기회를 주면 되지 그 의견에 기속되는 건 아니에요. 청문은 기회 제공하면 되는 거지 그 의견에 기속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문제 10번 갑니다. 대집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대집행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에 하여 상한 구하는 것 소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강제징수가 된다면 별도로 민사로 징수 들어갈 필요는 없죠. 맞아요. 2번 건물에 점유자가 퇴거 의무자일 때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 퇴거 집행권은 필요하지 않다. 맞죠? 최근에 많이 났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많이 나왔던 질문 맞습니다. 3번 철거 명령에 주어진 일정 기간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 기간이라 하여 기간 속에 고시에 필요한 상당 이행기간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틀렸죠.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뭐라 했지? 철거 명령과 계고를 결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철거 명령과 계고 결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죠. 답은 3번, 4번. 계고처분 취소송 변론 종결 이전에 영장이한 통절사 사실행위로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취소 구할 이익이 없다. 대집행 끝나버리면 다툴 이익이 없죠.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11번.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내용 옳은 것은 과태료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차례인데 1번 지자체 조례사항 의무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죠. 조례에 의한 과태료도 포함됩니다. 틀렸고 2번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변경된 법률 특별한 게 없는 한 과태료 집행 면제한다. 행위 후 유리하게 바뀌면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요. 유리하게 바뀌면 유리한 신법 적용 맞습니다. 3번 과태료 행정청 부과처분 3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 시효 몇 년? 5년. 과태료 소멸시 5년이죠. 4번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영향 주지 않는다. 60일 내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처분 효력 상실해요. 효력 상실하며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틀렸죠.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2번 갑니다. 심판법의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최근 개정 법령이라 해서 우리가 문풀 할 때 나온다고, 아주 나온다고 유력하다고 얘기했어요. 1번 심판위원회에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직권주의 맞아요. 2번 위원회는 임시처분 결정한 후에 공공물에 영향 미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하여 이 결정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했다가 취소하듯이 임시처분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맞아요. 3번 청구인은 위원회 간접강제 불복하는 경우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간접강제 불복 소송 제기 가능해요. 4번 당사신청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인용재결 내려진 경우 의무행 심판과 달리 제처 의무 지지 않는다? 새롭게 들어왔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제처분 의무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옛날에 없었다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무행에서는 직접 처분, 거부 처분의 취소심판은 뭐지? 제처분 의무에 따라 손배를 맹하는 간접강제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걸 답으로 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13번 갑니다. 행정소송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사 불기소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 검사 불기소는 뭐지? 별도로 형사소송으로 가죠. 별도로 형사소송 등 형사 절차에 의한 불복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항고 제기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1번 답. 2번 납세의무 존재확인소 공법상 법령의 자체 당사자 소송이다. 맞아요. 확인해소. 3번 행정청 부작위에 대해 심판 거치지 않고 부작위 소송 제기하는 경우 기간 제한 받지 않는다. 부작위 소송은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 안 받죠. 맞고. 4번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 확정된 경우 행정청의 판결치에 따라 제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간접강제 허용되는 거 아니다. 거부에 대한 무효는 간접강제가 안 되죠. 제처분 의무만 되고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14번 갑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경영향평가 실시할 사업에 영향평가 거치지 않았음에도 승인 처분했다면 당연 무효다. 유명하죠. 그래서 무효 사례 맞습니다. 2번 적법한 권한 임 없이 세관 출장 소정해진 간세부가 처분 중대하긴 하지만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무효는 아니다. 맞죠? 3번 행정팀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거치지 아니한 채 건초가 전까지 심의필정 교부할 걸 부관호 붙여 실시계획 승인 공사 시행 변경인가 처분 중대 명백하여 무효다가 아니죠. 그래서 건초가 전까지 받아라고 한 것 같고 이것이 무효라고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3번 답. 4번 징계처분 중대 명백하자 때문에 당연 무효 것이라면 징계처분 반자가 용인했다 하여 그 하자 치유되는 거 아니다. 맞죠? 무효인데 무효인 거 치유 안 된다는 말 그대로예요. 답은 3번입니다. 15번 갑니다. 손실보상 설명 옳은 것은 표현을 좀 약간 달리 했는데 1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 법률에 잔여지 수용 청구 받아들이지 않은 위원회 체결에 대하여 소유자가 불복하는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아니죠. 잔여지 수용 청구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보상금의 증감 청구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 그래서 누가 피고되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피고되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좀 더 분석이 돼야 되는데 틀렸죠.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 법률에 사업 폐지에 대한 보상 청구 민사소송해야 된다. 요즘 손실보상은 대부분 공법관계. 그래서 행정소송이죠. 틀렸고 3번 공익사업을 위한 1, 2번이 좀 어렵다 해도 3번이 너무 쉽습니다. 보상법에 보상합의는 사기형주체제 사법상 계약성을 갖는다. 보상합의가 뭐야? 그게 협의취득이야. 보상합의가 곧 협의취득입니다. 보상합의, 협의취득은 사법관계죠. 그래서 맞아요. 보상합의, 협의취득, 사법관계. 4번 공익수면 매립 고시가 있은 경우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직접 손실 발생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간행업권자 미리 고시 이후로 손실보상 청구 있다, 할 수 있다. 아니죠. 고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가 아니라 고시를 하고 직접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손실이 결국 발생해야 되는 거지 고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실보상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틀렸죠. 답은 3번. 이 문제는 생소해도 3번이 너무 쉬워서 충분히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문제 16번 갑니다. 16번은 최근에 기출이 다 됐어요. 1번 대리기관이 대리관계 표시하고 피드리 행정청 대리하여 처분한 때 피드리 행정청이 피고된다. 정상적인 대리는 피드리 행정청이죠. 잘못되면 대리 행정청이 되고요. 맞고 2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의사협연에 불리하거나 부작위 행정소송 제기한 때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 때 소속 장관이 피고된다. 대통령이 행한 처분은 소속 장관이 됩니다. 맞죠? 3번 약재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보호 시 급여상한 금액표 취소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된다라고 그랬지? 의사협회는 안 된다고 그랬죠? 제약회사는 되고 의사협회는 안 돼요. 맞고 4번 개발 제한구에 관해서 공장 설립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허가 처분 잔존하는 경우 건축허가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됐어도 건물은 남아있고 건축허가 취소가 잔존하다면 주민들은 다툴 이익이 없다가 아니라 다툴 이익 있죠. 건축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 다툴 이익은 있습니다. 틀렸죠. 답 4번이에요. 이건 최근의 문제인데 최근 다른 직종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 4번입니다. 17번입니다. 이행강제금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행강제금 가금 불행에 대한 제재기능 가지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불가하기 전에 의무 이행한 경우 시정명령 정한기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없죠. 의무이행기간 지났지만 원하는 건 했기 때문에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최근에 아주 쏟아졌던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간 지났지만 이행은 했다면 부과할 수 없다. 1번 답. 2번 건축법상 허가권자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 부과징수 미리 계고해야 된다. 맞고요. 3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 최초 독촉 처분에 해당될 수 있다. 독촉 처분되는 거 맞습니다. 4번 부자기무나 비대체 자기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자기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맞죠? 대체적 자기의 돈을 날 부과되게 됐습니다. 1번 답이에요. 18번 갑니다. 정보공개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자체 업무 추진 및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 공개요 비공개요? 비공개지? 비공개인데 공개 대상이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2번 학교학위생인의 금쟁이 숙박시설 해제 결정에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의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 해당되지 않아? 인적사항이면 비공개죠. 틀렸고 3번 보안관찰 통계자료 비공개 정보 해당되지 않아? 비공개죠. 시국사본 전과자 그런 기록 비공개 정보입니다. 4번 학교폭력 대처전 회의록 나오면 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은 공개 비공개? 비공개라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비공개 정보 해당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19번 처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막판에 다 찍었던 문제입니다. 막판에 다 찍어줬어. 막판에 그 시험 직전에 다 찍어줬던 문제입니다. 처분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원사무 처리하는 법률에 사전심사 결과 통보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 아니죠. 왜 그러냐면 민원사무에 대해 불복하면 정식 소송 가면 되니까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요. 맞고 2번 교육공무원법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내지는 승진임용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제외했다는 거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되죠. 이게 교감에서 교장 승진하는 사건이에요. 교감에서 교장 승진에 포함된 자가 포함됐었는데 자기를 제외한 거 처분 해당된다라고 그랬었죠. 답 2번. 3번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 받아 건축하는 건축허가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 기책 사유로 토지사용 권리 상실했다면 소유자가 허가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부 처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땅에 건물 짓기로 했는데 이제 돈 주고 그래야 되는데 돈 안 주고 그래갖고 그 계약이 파기됐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건물 취소해서 없애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사업시행자 도로공사 구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 때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면적 정정 신청했으나 반려했다면 반려행위 항고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맞죠? 이게 평택시흥시 간 고속도로 공사 사건이죠. 평택시흥시 고속도로 공사 사건. 맞아요. 참 많이 연습했어요. 문 풀 때. 답은 2번입니다. 20번. 국가배상 설명 옳은 것만 고르면 기업번 헌재재판관 총구견 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총국에 오인하여 각하했다면 국가배상 인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국가배상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기는 지켰는데 이유 없이 각하했고, 이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미 기출이 많이 됐고. 니은번 형벌에 관한 법령 헌재 위헌 결정 소급 상실한 경우 위헌선은 전에 기소하여 수사 개시되어 공소적이 되고 유죄 판결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손배 책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그때 당시 위헌 났지만 그 위헌 나기 전에는 유효했던 법령이었기 때문에 손배 책임 안 됩니다. 이거 몰라도 3, 4번도 너무 쉬운데. 디귿번 법령위탁 지자체로부터 대집행 수권 받은 토지공사 지자체기관 국가배상이죠. 공무원에 해당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예, 국가 소속이 아니라 별도 행정 주체니까 국가배상 안 된다고 했죠. 니을번 취소 판결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미침으로 행정처분 후에 한 곳에서 이 법 이후로 취소된 경우 기판력에 하여 당해 처분 곧바로 공무원에 고의가실 불법이 우선한다고 봐야 된다. 처분 취소된다 해서 그걸로 국가배상 되지는 않아요. 행정처분 취소된다 해서 국가배상 되지 않고 처분 취소돼도 국가배상 되려면 별도의 고의가실 요구됩니다. 틀렸죠. 옳은 것은 기역 니은입니다. 디귿 리을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지방직 문제를 봤는데 우리가 좀 그 8번 말고는 8번 문제만 조금 좀 아쉽게 손 못 댄 게 있었고 나머지 지금 19개는 다 커버가 돼요. 19개는 커버됐고 이 8번 문제 하나만 약간 좀 이상한 데로 갔어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만 좀 놓쳤다 이런 느낌? 그래서 19문제는 우리가 다 다뤘던, 문 풀 때나 뭐 할 때 다 다뤘던 문제, 한 문제만 조금은 예상 못했던 판례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좀 더 대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잘 본 사람들은 이제 합격했을 것이고 여러분처럼 아직 안 한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자극이 생기겠지.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